네,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오건영 단장님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오늘 아주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네, 뜨거운 주제라 뭘까요? 바로 폭염입니다. 폭염. 오늘 우리나라도 폭염 경보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유럽은요,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듣긴 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일제히 달려가는데요. 이들이 향한 곳은 바로 에어컨 매장입니다. 에어컨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몸싸움도 서슴지 않습니다. 격렬합니다. 심지어 이분은 들어 눕기까지 했네요. 제품 Et j'étais 사수하려고. choquée, je me suis fait bousculer dans tous les sens et bon, ça se comprend. Et malheureusement, je suis pas repartie avec la clim. 최근 유럽은 역대급 폭염을 기록했는데요. 스페인은 프랑스 등에서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엄청나네요. 아스팔트가 녹기도 하고요. 불 없이 달걀 후라이도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유럽 상황입니다. 의료진도 비상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탈수와 열사병 환자도 많아졌고요. 사망자도 급증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It's been a horrible week for the whole staff of the hospital. 네,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가 유럽을 덮쳤네요. 네, 특히 서유럽에서는 이번 더위가 역대급 폭염으로 기록됐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네. 온도가 높을수록 붉게 표시가 되는데 서유럽 전체가 타오르다시피 하고 있죠. 시뻘겋네요. 네, 프랑스 파리에서는 운전 중이던 버스 기사가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나무를 들이받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더워서 기절한 거예요? 네, 에어컨이 없는 버스가 많다 보니까요. 어휴, 예. 노조 측은 최근 버스 실내 온도가 46도까지 올라가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에어컨을 안 튼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틀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네. 놀랍습니다. 이태동 이사장님, 유럽에는 근데 에어컨이 없는 건물들이 많다면서요? 네, 사실 유럽이 이렇게 더운 지역은 아닙니다. 그럼요. 물론 한여름은 좀 덥지만 프랑스 7월의 평균 기온이 약 21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 정도. 선선하네요. 근데 막상 에어컨을 설치를 하려고 해도 워낙 오래된 문화유산급 건물들이 많아서 조건이 까다롭고 설치 비용도 1,000유로 이상 든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유럽은 친환경 정책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어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렇군요. 예, 유럽 전체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이 20%에 불과하거든요. 네. 관공서라든지 학교 심지어 병원에도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1순위가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프랑스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약 2,000명이 폭염으로 사망을 해서요. 영안실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올해 5,000명 넘게 목숨을 잃었다고 하죠.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올해 유럽이 이토록 더운 이유가 뭘까요? 역시 온난화 때문인가요? 네, 직접적 원인은 열돔 현상입니다. 열돔. 원래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흩어져야 하는데 상층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뜨거운 공기가 돔 지붕처럼 가뒀어요. 네. 유럽 상공을 덮은 거죠. 문제는 열돔 현상은 원래 있던 자연 현상인데 온난화로 인해 이게 더 자주 그리고 더 강력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지리적인 건데요. 네. 유럽은 북극과 가깝습니다. 최근 북극권 빙하와 눈이 빠르게 녹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눈과 얼음은 태양을 반사시켜서 지표면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고스란히 열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이게 유럽의 기온 상승 추세를 크게 증폭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요인들이 있군요. 거기에 더해서 보니까 산불까지 났던데요. 난리던데요. 맞습니다. 지난 9월에 스페인 산불로 최소 12명 이상이 사망하고 23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아유. 폭염이 지속되면서 식물과 토양이 건조해지고 산불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네. 확산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서 진화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폭염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 활발하게 또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들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더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픽은 김재천 교수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뽑아왔습니다. 키워드 먼저 보시죠. 네, 요새 월드컵 경기 많이들 시청하고 계시죠? 키워드는 발로건 구하기. 네, 미국 팀의 발로건 선수에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끄러웠어요. 지난 1일 치러진 32강전 미국의 발로건 선수가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버립니다. 반칙. 퇴장이 피파 됐습니다. 규정상 레드카드를 받으면 다음 경기는 출전 정지예요.
그런데 이번엔 웬일인지 출전 정지 징계가 1년간 집행유예됐습니다. 축구를 보는 중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저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피파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전화를 걸었다. All I did, I asked for a review because I didn't think it was a foul. And, again, I'm good at this stuff. I didn't think it was a foul. 아이고, 벨기에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나라가 It's a 들끓었을 shame. 겁니다. It's booked. I think it's very. 논란석에 치러진 16강전 결과는 벨기에의 완승. 네, 4대1. 벨기에 선수들은 트럼프 세러머니를 자축했고요. 밈도 쏟아졌는데요. Nah, bro, I have the trump card. I win. What? 스포츠 분야까지 개입한 트럼프를 비판한 거예요. 벨기에 축구 팬들은 경기 결과에 환호했습니다. So I think there's always a justice somewhere in life. We don't think that was fair, and today I think it just brings us a little bit of luck.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피파에 압력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정말 이 기사를 갖다 보고 난 다음에 어이가 너무 없었는데 트럼프가 하다 축구 경기까지 개입을 해서 이 판정을 갖다 뒤집어 놓은 것이에요. 네. 너무나 유치한 미국 우선주의고요. 미국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겼느냐? 졌어요. 완전히 졌어요. 그것도 무려 4대1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네. 그러자 벨기에 축구 대표팀은 SNS에 이것도 한번 뒤집어 보시지 이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벨기에 입장에서 뭐 정의가 구현된 결과라고 봤을 겁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것이 월드컵에서 이렇게 퇴장이 유예되는 조치? 이런 적이 있었나요? 1962년인데요. 이 칠레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비슷한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당시 브라질의 스타 플레이어 가린샤 선수가 퇴장을 당했는데 이 선수가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 이 브라질 축구협회는 물론 이 개최국인 칠레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린샤의 출전을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퇴장이 자동 출전 정지로 이어지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다. 개별 심사로 중계를 갖다가 결정했기 때문에 요구가 결국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이 자동 출전 정지 규정이 생긴 거는 이 다음이고요. 이 규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 월드컵 경기에서 징계가 유예가 된 것은 발로건이 처음입니다.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사건을 보면서 전화를 건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전화를 받고 즉각 반응한 피파나 양쪽 다 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인판티노 피파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착 관계입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뜬금없이 피파가 평화상을 신설해서 트럼프에게 수상한 게 대표적인데요. 네. 그때도 노벨 평화상을 못 받은 트럼프를 위로하라고 그런 거다. 인판티노가 피파를 이용해서 정치하는 거다. 아주 비판이 컸습니다. 맞아요. 뿐만 아니라 인판티노는 트럼프 평화위원회 출범 행사에도 참석해서 가자지구 투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동안 피파는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왔는데요. 근데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 원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공정해야 할 피파가 자책골을 넣은 셈일까요? 스포츠는 공정해야 합니다.